네. 저희 지난 시간에 C에서도 IO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input 함수를 통해서 유저로부터 인풋을 받았고, 그다음에 print 함수를 통해서 모니터로 출력을 내보냈고, 파일 같은 경우에도 파일을 오픈하고 뭐 리드하는 많은 메소드들이 있었죠. 그래서 파일 인풋이 뭐 리드 라인도 있었고, 뭐 그냥 리드하면 캐릭터 몇 개씩 읽어올지도 우리가 정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커서가 거기 있어서 커서가 앞으로 계속 이동하는 모습도 파이썬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근데 그 C에서도 동일하게 있다. 첫 번째, C에서 유저랑 소통하는 것. 유저로부터 키보드를 통해서 인풋을 받고 유저에게 모니터로 내보내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싱글 캐릭터만 내보내는 함수들이 있었어요. 내보내거나 받거나. 그래서 내보내는 함수는 push하고 유저로부터 받아오는 함수는 getcha. 차가 이제 캐릭터라는 뜻이죠. 하나의 캐릭터만 받거나 내보낸다는 뜻. 근데 얘네들이 버퍼로 동작해서 getcha의 경우에는 내가 여러 개를 아무리 입력을 해도 엔터를 치지 않으면 그 전에 있던 getcha도 입력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엔터를 치는 동시에 엔터키까지 포함해서 통으로 이제 입력이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동작하면 이제 프로그래머가 고려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빈칸들을 오토매틱하게 좀 없애주는 느낌이 나면 좋겠다. 그리고 텍스트랑 텍스트 내가 실제 입력한 텍스트를 출력해 줌과 동시에 뭐 다른 것들 포맷들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내보내고 싶다. 이런 욕구 때문에 포매티드 IO가 등장을 했는데요. printf는 5죠, 5. 아웃풋 함수인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스트링을 출력을 할 건데 그 와중에 중간중간마다 좀 스페셜한 것들이 들어가요. 스트링이 아닌 것들. 예를 들면 인티저, 예를 들면 플로트 이런 스트링이 아닌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고 싶을 때 스페셜 캐릭터를 넣는다는 거죠. 파이썬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컴마로 띈 다음에 하나씩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냥 내가 스트링만 쭉 입력하다가 중간에 정수가 나오면 컴마 찍고 그 뒤에다가 그냥 그 정수 베리어블 넣으면 한 칸 띈 다음에 그 정수 베리어블 나오고 그다음 또 컴마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또 뭐 텍스트를 넣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C는 그렇게 컴마로 나누는 게 아니라 통으로 다 싱글 스트링으로 넣어요. 근데 중간중간마다 특별한 기호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수를 넣고 싶으면 %d, 뭐 플로트를 넣고 싶으면 %f, 캐릭터를 넣고 싶으면 %c,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마다 넣어서 이렇게 퍼센트가 붙은 친구는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없고 그 뒤에 뭔가를 참고해서 가져와야 돼요. 퍼센트 D의 경우에는 그 스트링 뒤에 컴마 치고 막 베리어블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퍼센트 D는 인티저 베리어블에 대한 값을 가져와서 스트링으로 바꿔서 넣는 거고 그 다음에 플로트 같은 경우에는 실수 플로트 베리어블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실수 텍스트로 바꿔놓는 거고 이렇게 일일이 타입별로 알맞게 바꿔주는 기능을 해주는 게 printf였습니다. scanf도 비슷한데요. 유저가 입력하는 모든 것은 텍스트잖아요. 그냥 ASCII 값으로 된 텍스트를 입력받는데 그걸 정수 베리어블에다 저장하고 싶다. 그럼 정수 타입으로 변환해줘서 저장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알려주는 것이 이제 %d. 유저가 텍스트를 쳤지만 숫자 모양이긴 하지만 텍스트예요. 텍스트를 쳤지만 그 텍스트를 정수 타입, choose complement 정수 타입으로 바꿔서 특정 베리어블에다 넣어주세요 할 때 %d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scanf의 좋았던 점은 %d나 %f나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을 썼을 때 양옆에 화이트 스페이스들을 자동으로 없애준다. 그러니까 화이트 스페이스를 고려해서 문법을 짤 필요가 없었다. 그게 너무 좋았고요. getcha에 비해서는 그게 훨씬 좋은 거고. 근데 딱 하나 고려할 게 %c
%C의 경우에는 화이트 스페이스든 뭐든 그냥 하나의 값을 무조건 받아서 온다. 그래서 %C가 들어갈 때는 그 양옆에 화이트 스페이스가 어떻게 될지를 고려해서 스캔F 스트링에다가 미리 넣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제가 저번에 계산기 이그젬플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에서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다. 파일에서 하나의 캐릭터 입력받거나 출력할 때는 F2C. 출력이라 하면 파일에다가 쓰는 거예요. 파일에 결과물이 남게 만드는 게 푸시고 파일에 있는 거를 내 프로그램으로 가져오는 것이 get입니다. Fget. Fprintf는 printf랑 마찬가지인데 파일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포인터가 추가 인풋으로 들어가죠. 파일 포인터에는 어떤 정보가 있냐면 특정 파일에 현재 주목하고 있는 위치, 커서 인포메이션이 같이 들어가서 파일이 전체가 100라인이 있어도 그 중에 특정 위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터가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요. 계속 쓰거나 출력하거나 할 때. 그래서 네, fprintf, fscanf 다 그 파일 포인터 정보가 추가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드 개수도 재봤고 캐릭터 수도 세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12주차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모듈인데요. C에서는 파이썬과 같이 클래스는 없어요. 클래스는 없는데 클래스는 C++에 있거든요. C에 클래스까지는 아닌데 그거에 좀 더 원시적인 버전이 있습니다. 그게 스트럭처라는 것인데요. 스트럭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클래스에 여러 가지 베리어블들도 포함될 수 있고 메소드들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스트럭처에는 메소드는 없어요. 그냥 베리어블들의 집합으로만 표현할 수가 있고 메소드는 없는 조금 더 원시적인 형태가 스트럭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는 자 여기서부터 오브젝트란 얘기가 나오죠. 뭐 이것저것이 포함돼서 그룹화된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같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묶어서 하나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C에서.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타입만 쫙 그룹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서로 다른 종류의 다른 데이터 타입, 다른 성격을 가진 베리어블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으려면 C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파이썬에서야 리스트 같은 게 이미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을 다 포함해 주지만 그거는 너무 고급이고요. 고급 리스트는 진짜 완전 고급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메소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고급이고 그거보다 원시적인 레벨인 C에서도 리스트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여러 가지 타입의 베리어블들을 포함할 수 있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스튜던트라는 거를 레프레젠트 할 때 스튜던트가 이름도 있을 거고 자 이것도 성적부 이그젬플인데 중간고사 점수도 있을 거고 파이널도 있을 거고 토탈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다양한 성격의 베리어블들을 스튜던트가 포함하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 C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고 스트럭처라는 거를 선언을 합니다. 클래스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여기다 스트럭트라고 쓴 다음에 스트럭트인데 어떤 스트럭트냐면 스튜던트 타입이라는 이름을 가진 스트럭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중괄호로 묶은 다음에 세마이콜론을 치고 이 중간에다가 이 스튜던트 타입이라는 스트럭처가 가지고 있을 멤버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타입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랑 비슷해 보이지만 different입니다. 왜냐하면 메소드가 없습니다. 그냥 베리어블들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방금처럼 스트럭처를 딱 선언까지 해놨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의 타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타입이냐면요. 스트럭트하고 스튜던트 타입까지 다 써야지 이게 하나의 타입으로 인정이 돼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인트, 플로트 같은 타입 이름이 되는 거예요. 스트럭트만 쓴다고 타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스트럭트는 너무 제너럴하고 특정한 형태의 스트럭트라고까지 나와야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럭트, 스튜던트 타입까지 다 써야 이게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인정되고 이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러한 네 가지 베리어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타입을 가진 베리어블을 만들고 싶겠죠. 자, 그럼 그 베리어블 어떻게 되죠? 베리어블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 타입이 있어야 되죠. 앞에 데이터 타입이 나오는 거예요. 스트럭트, 스튜던트 타입까지가 데이터 타입이에요. 이게 묶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int, float 같은 데이터 타입이고 이 뒤에 있는 게 베리어블 이름입니다. 베리어블 이름. 스튜던트 A가 이름이고 그 앞에 스트럭트, 스튜던트 타입은 데이터 타입이다. 다시 말씀드리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다음에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 이름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이미 많이 봤었던 이 점 찍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닷 오퍼레이터를 써서 스튜던트 A의 멤버에 하나씩 접근할 수가 있어요. 스튜던트 A의 네임은 뭐 인회 이런 식으로 쓰고 스튜던트 A의 midterm은 뭐 100점, 파이널은 100점 이런 식으로 다 멤버 접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의 경우에는 만약 이런 식으로 제가 선언을 했어요. 인티저 x를 선언하고 스트럭트 스튜던트 a라는 베리어블이죠. 이것도 스트럭트 타입의 베리어블. 그 다음에 int y 하면은 스택에 어떤 식으로 쌓이냐면 처음에 x 맨 밑에 들어가고 다음에 스트럭트가 통으로 쫙 들어가는데 위에서부터 멤버 순서대로 갑니다. 네임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midterm, 그 다음에 final, 그 다음에 total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가 쫙 이어졌어. 마치 어레이처럼 그룹화돼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메모리 관리 차원에서도 이렇게 그룹화 지어서 해놓으면 조금 더 관리가 편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위에 y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레이처럼 뭉쳐있다. 그걸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처럼 스트럭트를 다 선언할 수 있지만 스트럭트, 스튜던트 타입 이렇게 두 단어를 써야지 데이터 타입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타입 def라는 기능을 C에서 제공해 줍니다. C는 뭐냐면 타입 def는 특정한 어떤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그걸 나만의 이름으로 바꿔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def 한 다음에 기존에 존재하는 타입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오늘부터 이 타입을 이 이름대로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하면 나의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은 이름을 쓰면 C에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이름을 쓰면 이 타입으로 인지해 줍니다. 네. 그래서 example이면 심지어 이제 int 타입이잖아요. int 타입을 난 앞으로 그냥 int num이라고 부를래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int num이라고 해도 네, int 타입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도 있어요. int num val a. 그럼 그냥 얘가 int라는 타입으로 인정이 돼서 val a라는 베리어블이 int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편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타입 def를 쓴 다음에 struct student 타입이라는 이 타입을 두 글자로 쓰기가 싫으니까 그냥 난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바꿔 쓸래 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음부터 네, 스튜던트가 데이터 타입이 돼요. 그래서 스트럭트를 선언할 경우에 대부분 타입 def를 씁니다. 왜냐하면 어느 세월에 두 단어를 계속 쓰고 앉아 있겠어요. 너무 불편하고 알아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단어로 바꿨습니다. 김성준 학생이 타입 def를 쓰면 기존 int라는 이름은 사용을 못하게 되나요? 아니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명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인트의 원래 이름은 유지되지만 별명이 하나 더 생겨서 걔도 인트로 인정해 주는 거죠. 스트럭트 스튜던트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별명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스튜던트라는.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스튜던트 뭐 A, 스튜던트 B 이런 식으로 베리어블 선언하면 되겠죠. 이것까지 소화하는데 제가 조금만 시간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트럭처라는 걸 하나의 타입으로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 순간 이것도 하나의 타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두 가지 스트럭트 타입을 가진 어레이들을 만들 수 있어요. 스트럭트, 그러니까 모든 엘리먼트가 다 스트럭트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레이를 만들 수 있고 스트럭처를 가리키는 포인터도 만들 수 있어요. 스트럭처가 별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베리어블 같은 거기 때문에 물론 하나의 베리어블은 아니지만 하나의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걸 가리키는 포인터도 만들 수 있고 동일한 타입을 가진 어레이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C는 어레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 타입 def로 해놨으니까 저희 스튜던트 있잖아요. 스튜던트라는 타입으로 S라는 어레이를 만듭니다. 근데 S라는 어레이가 5개 엘리먼트를 가졌죠. 그러면은 S0, 1, 2, 3, 4 다 뭡니까? 스튜던트라는 스트럭처예요. 스튜던트라는 스트럭처가 연속으로 5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포인터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S라고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S라는 스튜던트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스튜던트를 가리키는 포인터 베리어블을 여기다 만든 다음에 어사인을 뭘 하죠? 아까 만들어 놓은 스트럭처의 주소를 어사인을 하면 이제 SPTR은 S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S가 있는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저번에 얘기했던 거랑 또 비슷한 작업이 일어날 수가 있을 텐데 자 SPTR이 S랑 비슷하게 작용하면서 S의 모든 멤버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치 포인터가 모든 어레이에 접근해서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접근할 수 있었잖아요. 스트럭처에서도 비슷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S 닷 midterm이 뭐랑 똑같냐면 SPTR을 인다이렉션 한 거. SPTR에 가리키는 주소를 가서 주소를 까보면은 S라는 스트럭처가 나오기 때문에 S 닷 midterm이 스타 SPTR 닷 midterm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쓰라고 C에서 이런 작업, 이런 걸 지원해줘요. 포인터에서 그냥 바로 화살표를 날려서 미드텀으로 해도 동일하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살표 기호는 여러분들이 처음 봤죠. 스트럭처를 가리키는 포인터의 경우에 해당하는 스트럭처의 멤버에 액세스하고 싶으면 꼭 인다이렉션 스타 오퍼레이터 말고도 화살표로 바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런 기능을 알아주시면 쓸 때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럭처의 멤버에 접근하는 거 두 가지, 점을 찍거나 스트럭처에서 점을 찍거나 아니면 스트럭처 포인터에서 화살표를 날리거나 둘 중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프랙티스를 한번 해볼까요? 그레이딩 시스템. 자, 이게 저번에 우리가 그레이딩 시스템 만들었던 어레이 버전이거든요. 어레이 버전.
그래서 뭐 미드텀도 다 array, 파이널도 array, 토털도 array 이런 식으로 다 해놨는데 이렇게 각각 array로 하는 것 말고 이제 스튜던트라는 정체성을 하나를 부여해서 그 스튜던트 자체가 미드텀도 가지고 파이널도 가지고 토털도 다 멤버로 가지게 만든 다음에 그 스튜던트 스트럭처를 가지고 어레이를 만들면 조금 더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스트럭처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까요? 지금 스튜던트 넘버는 5개로 똑같은데요. 스튜던트 타입을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 그 안에 이름도 쓰고 학번도 쓰고 중간고사도 쓰고 기말고사도 쓰고 토탈도 씁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타입이라는 스트럭처를 스튜던트로 타입 데프를 했습니다. 두 단어를 쓰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calculate total이라는 함수를 썼는데 그 함수가 원래 array를 받도록 해놨는데 array 말고 스튜던트라는 스트럭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받도록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를 이제 각각 이제 메꾸면 제일 좋거든요. 아까는 미드텀 어레이 따로, 파이널 어레이 따로 다 만들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정의된 바대로 스튜던트의 어레이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스튜던트의 어레이를 통해서 인풋을 받고 스캔F로 그 다음에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하고 근데 이 모든 게 미드텀 어레이, 파이널 어레이 이렇게 각각 가는 게 아니라 스튜던트 어레이를 가지고 이걸 다 표현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해 보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calculate total에서도 스튜던트 스트럭처를 받아갖고 계산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뭐 바로 생각해서 하기는 좀 쉽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그냥 써보는 시간을 일단은 좀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본 구조랑 기본 구조를 먼저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까지 써보시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도 여기서부터 쓰겠습니다. 샵 include stdio 그 다음에 샵 define 스튜던트 넘버는 5개 그 다음에 나는 스트럭처를 하나 정의할 것이다. 타입 세마이콜론을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캐릭터가 있다. 네임 50개 단어 int id int midterm int final int total 이렇게 해놓고 type def struct student type 자, 이 스튜던트 스트럭트 스튜던트 타입이라는 것을 스튜던트로 이름을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는 calculate total이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여기까지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이 필요하겠죠. 메인. 자, 메인 함수에서 자, 나에겐 스튜던트라는 스트럭처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스튜던트를 타입으로 써버린다. 그 다음에 s라는 이름을 가지고 스튜던트 미드텀과 파이널의 어레이가 아니라 스튜던트의 어레이가 생겼고 이렇게 C가 스튜던트를 타입으로 인정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인풋을 받아야 된다. i를 0에서 스튜던트 넘까지 증가시킴에 따라서 i를 1씩 증가시켜주고 그때마다 이제 스튜던트 몇 번에 대해서
주세요 라고 쓸 것이다. 몇 번에 해당하는 게 i이기 때문에 i를 여기다 정보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printf 탭을 이제 인덴테이션을 줘서 유저가 알아보기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name 입력을 받아야 합니다. 입력은 name이기 때문에 name은 캐릭터고 캐릭터 스트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트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si의 .name에다가 넣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name에 주소를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앰퍼센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name은 이미 array예요. 이미 array여서 얘 자체가 이미 주소입니다. 그래서 얘에다는 앰퍼센드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printf 또 인덴테이션하고 return 하고 scanf %d 이번에는 앰퍼센드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냥 인티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final도 입력을 받습니다. scanf %d 그 다음에 이번에도 주소를 씁니다. final에 대해서. 인풋을 다 받았고 이제 for loop을 돌면서 토탈 스코어를 계산하면 되는데 int i 0에서 i를 student num까지 증가시키면서 i를 1씩 계속 늘리고 calculate total 여기서 주소를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의가 포인터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주려고 주소를 넣었습니다. 주소를 넣어야지 for by reference에 의해서 이 스트럭처의 멤버를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주소를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까지 해야 돼요. for i 0에서 i를 student num까지 증가시킴에 따라 printf total score for student 이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자, 몇 번째 스튜던트라고 해서 %d를 붙였고요. 그래서 여기다 i를 넣습니다. 몇 번째 스튜던트가 누구냐라고 해서 스트링을 넣고 여기다 이름까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만약 %d는 토탈 스코어를 나타내야겠죠. 토탈 스코어는 뭐다? 그럼 si의 토탈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메인 함수에서 할 거 다 했네요. 마지막에 calculate total도 정의를 해야겠습니다. total student s s total은 s midterm에다가 s final을 더한다. 이 정도로 해놓으면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실행해 보실래요? 각각? 실행을 해볼게요. gcc dynamic.c dynamic 아이고 오타가 있네. 자, 또 오타가 있네요. student num 스 자, 이제 실행이 됐고 다이내믹 자, 지금 폴문을 여기서 돌고 있습니다. 폴문을 돌고 있는데 자, 0번째 스튜던트에 대해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김형신 씁니다.
미드텀은 10점, 파이널은 30점.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폴룹이 한 번 맞추고 두 번째 폴룹으로 넘어가서 스튜던트 1에 대해서 입력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자, 남승우 학생. 미드텀이 100점입니다. 파이널이 90점이라고 합시다. 스튜던트 2로 넘어갔어요. 재현리 학생. 미드텀이 90점입니다. 파이널이 100점입니다. 스튜던트 3로 넘어갔어요. 김현지 학생이 미드텀이 95점입니다. 파이널이 105점입니다. 그 다음에 차재문 학생이 또 있다. 차재문 학생. 미드텀이 100점이다. 파이널이 110점이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다 입력을 한 순간 여기서 다 끝나면서 여기서 폴룹을 한번 쫙 돌겠죠. 폴룹을 쫙 돌면서 각 학생마다 토탈을 다 구했어요. 토탈을 다 구하고 그 다음에 또 풀문을 한번 쫙 돌면서 프린트F를 쫙 돌리니까 토탈 점수가 드르르르 나오네요. 네. 이제 여러분이 C로도 상당히 좀 나름 고급화된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구조, 기반이 갖춰진 거예요. 프로그램 구조체를 좀 더 어드밴스드인 걸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한 1분 정도 기다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는 자, 스트럭처 디클레레이션 하는 거는 스트럭트 뭐뭐뭐, 자, 스트럭트 뭐뭐뭐까지 해서 뭐뭐뭐까지 합쳐야 하나의 타입이 되는 겁니다. 스트럭트만 갖고 타입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중괄호로 묶고 그 사이에다가 멤버들을 선언한 다음에 중괄호 닫고 세마이콜론까지. 세마이콜론을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리어블 선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베리어블 선언할 때 항상 세마이콜론 하잖아요. 함수 처음에 선언할 때도 세마이콜론 하잖아요.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struct xxx라고 치기 너무 싫어서 타입 def를 주로 많이 쓴다. 하나의 단어로. 그다음에 스트럭처 가지고 어레이도 되고 포인터도 된다. 포인터로 선언할 때 포인터를 통해서 바로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데 화살표 치면 된다. 여기 지금 제가 화살표를 쳐본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치기 싫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 그냥 화살표를 바로 치죠. 포인터를 통해서 바로 접근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어쨌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